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토요일 날 진행했던 두 번째 강, 5강입니다. 네, 사실 한꺼번에 행정 가치들을 쭉 봐서 문제의 양이 좀 많았습니다. 80번부터 107번까지 내용 다 했는데요. 한꺼번에 볼 필요가 있는 주제들이어서 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니까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80번입니다. 롤스가 정의론을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의 핵심은 평등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요거를 평등하게 누리는 거예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기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요. 상충되더라도 틀린 선제입니다. 공익의 실체설, 공익은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라고 얘기했고요. 공익의 실체설은 절차적 합리성, 적법 절차의 준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 과정설이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X가 됩니다.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익과 사익이 완전히 구분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익의 실체설 내용이기 때문에 83번 X가 되고요. 공익의 과정설은 특정인이나 특수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게 공익이라고 본다. 이건 실체설이죠. 자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과정설 내용이고요. 제가 공익의 실체설, 요거 진짜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을 계산을 해. 그거보다 공익이 더 큰 크기야. 이렇게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효성을 계산한 다음에 구성원 총 효용의 크기가 더 크다. 이걸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공익을 달성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86번 요거는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87번 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의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이 부분적이고 특수한 이익보다 훨씬 더 공익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X입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은 전형적인 효율성의 관점, 윤리적인 행동은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가 큰 것.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선제가 되죠. 합법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내면의 실체적인 법에 의한 문제가 없느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실체설의 내용과 부합하게 됩니다. 89번 사회적 형평성은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거죠.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다르게 사회적 약자와 강자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X가 됩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원초적 상태의 인간은 최소 극대화 원리에 입각해서 규칙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91번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92번입니다. 롤스의 정의로는 원초적 자연 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가 극히 합리적일 거라고 가정하는 사회 계약론의 전통에 따르죠. 93번 롤스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원초 상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나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하는 무지의 배일 상태를 가정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4번 기계적 효율성은 정치행정 이원론 시기 경영학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시되었던 효율관이고요. 과학적 관리론과 연계되죠. 합리성, 디징과 제가 사이먼 둘 얘기했는데 디징은 합리성을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그리고 정치론적인 합리성으로 나누어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95번 X예요. 자, 96번입니다. 행정의 가치 중에서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제동 장치를 이중으로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가치. 바로 가외성이고요. 가외성은 똑같은 행정 업무를 여러 개의 기관이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창의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97번입니다. 여러 기관이 한 가지의 기능을 돈합해서 수행하는 중첩성. 동일 기능을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복성 모두 다 가외성의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97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98번 수평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 아니죠. 수직적 형평성이 오히려 이 표현이고요.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해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도 결과적으로 용인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건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내용이어서요. 98번은 X가 됩니다.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 발생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100번입니다. 사회 가치 중 사회적 효율성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아닙니다.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될 거고요. 자, 행정이론 중에 신행정론은 형평성, 탈규제의 가치. 형평성은 맞는데요. 규제에서 벗어나다 탈규제, 이건 NPM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기 때문에 X. 효과성은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 달성도를 중시한다. 효과성과 능률성 두 개의 위치를 바꿔줘야 맞는 선지가 되겠죠? X입니다. 자, 그 다음 103번 롤스가 제시한 정의론. 차등 조정은 다시 차등과 기회균등의 원리로 나뉘죠.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민주주의, 대내적으로는 행정 조직에 대한 민주적 운영 두 가지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고요. 파레토 최적은 제가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직업 윤리나 책임감에 기초해서 전문가로서 자발적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되는 거고요. 행정 이념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과 정치 체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107번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5강에서 진행했었던 행정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정리가 되었죠? 시간이 그래도 이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 부분 잘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 하게 되는 행정학 이론들도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해주신 다음에 복습 영상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정말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 지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열어본 겁니다. 우린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